호아야, 오늘은 너에게 임계점을 넘어서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임계점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어떠한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야. 평범을 넘어서 비범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 그 경계 지점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임계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임계 지점을 넘어서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아. 임계 지점을 넘어서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사람들은 상상을 할 뿐,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로망을 가질 뿐이지 그 세계가 요구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겠지라고 하는 그 정도 선을 한다고 그 임계점을 넘어선 세계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거든. 그 임계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임계점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노력만 하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그러한 법칙은 없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질서가 없는 그 무질서의 어떤 그러한 카오스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나보다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결과가 항상 좋지?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부자를 봤을 때, 물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수억, 수십억의 부를 누리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도 월 200, 300이라고 하는 그 측면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지. 바로 이것은 그 분야에서 임계점을 넘어선 경험치를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평범한 어떠한 일반적인 상식의 논리 속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비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노력이 분명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노력의 정도가 우리의 30배, 60배, 100배의 노력은 결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런 결과를 얻어? 임계점을 넘어선 역량을 가지고 그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 천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천재라 부르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천, 수만 배의 어떤 그 역량을 가진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아. 어떤 영역과 어떤 분야에서 임계점을 넘어선 역량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 세계는 다른 세계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알고 있어. 나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저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라고 그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그 격차를 좁혀보지 못했고 그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 임계점을 넘어서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 세계는 특별한 이들만의 세계라고 여기면서 그냥 항상 평범의 세계를 살아가. 아빠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범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평범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결과로 누리게 되는 그냥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름대로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 임계점을 넘어선 바로 그 세계는 오늘 우리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 임계점을 넘어설 만큼의 꾸준함, 어떤 지속성,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는 노력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야구 선수로 삶을 살겠다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선수로 활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 너에게 아빠가 계속해서 우리 호두의 친구들에게도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역량의 핵심인데 이 트리비움의 어떤 영역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훈련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책을 읽잖아. 그래서 책을 읽자고 하면 나도 읽는다 그래. 근데 아빠가 말하는 책 읽기는 일반적인 책 읽기가 아니야. 단순히 오랜 시간 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리고 그 질을 높여가며 임계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동기가 부여됐다고 한다면 방법과 기술이 그 노력에 추가돼야 되는 거야. 방법과 기술, 왕도는 분명히 있거든. 동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왕도가 있어. 그래서 너가 지금 이제 17세, 이제 1개월만 지나면 1월생이니까 너가 이제 내년에 18세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보내왔던 그 17년, 아빠의 어머니,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나 좋은 분이셨고 많이 배우신 분이셨지만 아빠에게 있어서 학습 지도나 이러한 역량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러한 디테일로
가르쳐주지를 못하셨어. 왜? 그 세계를 잘 모르셨으니까. 그런데 아빠는 좋은 스승들도 만났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아빠에게 그 배움의 기회가, 더욱더 디테일한 그런 배움의 기회가 아빠한테 주어졌어. 그래서 책을 통해,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 아빠가 인간 변화의 그 원리라고 하는 그 측면을 어느 정도 원리를 깨달아 나갔고 아빠의 삶에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아빠의 이유가 더 기대되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일찍 너에게 소개하고 너에게 그것을 격려하면서 추천하고 그 안에서 정말 꾸준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 그리고 너에게 때로는 읽기와 쓰기를 일반적인 노력 그 이상으로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너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 정도, 그리고 앞으로 네가 동기부여된다면 시간의 그 밀도를 더해가면서 너의 노력의 질을 높여가고 너의 배움의 질을 높여가고 너의 관심 분야가 이제는 넓은 영역에서 점점 좁혀지면서 너의 노력이 한 분야의 전문성으로 세워져 갈 것이고,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져 갈 때 이제 바로 임계점을 넘어선 역량을 갖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임계점을 넘어서기 전에 100의 노력을 했을 때는 100의 결과가 아니라 50과 70과 때로는 10의 결과를 얻었을 뿐인데, 임계점을 넘어서잖아? 역량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고 준비되면 내가 100의 노력을 했을 뿐인데 1000만, 10만의 결과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건 불로 소득도 아니고, 그리고 불로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결과가 결코 아니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의 원리야. 은혜가 뭐야? 30배, 60배, 100배잖아. 우리 그 신명기에 보면은 세우지 않은 성을 취하는 축복도 있거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도 하는 거. 세상은 그걸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은혜의 원리, 축복의 원리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야. 노력한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축복이지만 때로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의 원리인데,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너무 쉽게 상식이 아닌 어떠한 그 초월의 세계를 살아가거나 아니면 평범이 아닌 비범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는 태도도 잘못된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범한 인생을 살겠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고, 흔히 세상이 얘기하는 평범은 뭐 불우한 삶, 불행한 삶, 결코 그것은 아니야. 다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노력할 거 아니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거 아니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뒤에 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상을 기다리겠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런 측면에서 아빠도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 충분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빠가 지난 1년, 2년 동안 쏟았던 노력과 어떠한 너와의 그 영상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빠 스스로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충분하지 못했구나.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채찍질해가지고 그저 그냥 시간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나의 노력들이 헛된 노력도 있었고, 나의 우선순위가 원리적인 어떤 그런 우선순위가 아니라 굉장히 세속적인 우선순위, 그러한 열심,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충분치 못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가 폴란드에서 3개월 있었다고 해서 영어가 엄청나게 진보했다고 생각지 않아. 너가 글을 17년 동안 써왔다고 해서 너의 글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임계점을 넘어선 역량으로서의 어떤 그 표현이라고 생각지 않아. 그런데 지금 너의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과정들은 그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 아니 지금까지 했던 것 정도만이라도 네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네가 어떤 그 미래의 가능성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네가 조금 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대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그 임계점, 글쓰기의 임계점, 우리의 사고의 임계점, 네가 디자인을 하고 도자기를 하고 주짓수를 하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 내가 정말
뭐 어떤 노력을 하루에 10시간, 20시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쳐 쓰러져서 어느 날 잠깐 동안 1시간 정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날 갑자기 나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논리를 좀 넘어선 영역이야. 언제 찾아올지 몰라. 바로 그것이 인간의 불완전성이고 연약함일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서의 그 꾸준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동기가 부여됐다고 한다면 최선의 방법과 기술을 찾아나가는, 바로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자라는 거야.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정말로 네가 지난 1년 반 동안 모았던 그러한 용돈들을 가지고만 네가 생활했잖아. 너무 수고했고 잘했고, 아빠가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더 풍요롭게, 어찌 보면 더 여유롭게 폴란드에서의 생활을 했을지는 몰라도 너의 지난 3개월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야. 아빠가 상황을 만들어 갔지만 너가 그곳에서 3개월을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잖아. 앞으로도 너 스스로가 독립할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너의 독립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임계점, 평범을 넘어선 비범과, 그리고 어떤 상식을 넘어선 초월, 어떤 그 경계 지점이 무엇인지 어느 때 찾아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고, 갔다 와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네가 잘 세매봐. 그리고 앞으로 너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것을 묵상한다면 이후의 시간은 이제는 엄마 아빠의 어떤 그 통제나 가르침 속에서 지내왔던 지난 17년과는 또 다른,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지난 시간들을 잘 돌아보기 바란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단순히 추억이 아니야. 과거의 기억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자산이야. 지난 시간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향수에 젖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난 시간을 잊어버리면 미래를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아. 왜? 지난 과거의 실수를 또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변화, 진보를 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향한 자산이란 말이야. 그래? 이제는 너의 폴란드의 3개월은 벌써 지나간 과거가 돼버렸어. 바로 그 과거가 너의 미래를 세워가는 정말 멋진 놀라운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 임계점의 그 시간들, 단순히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를 통해 너의 그 준비된 역량이 이제는 너의 삶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임계점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갈 뿐만 아니라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아빠의 임계점도 아직 오지 않았어. 아빠도 더 노력할 것이고 또 더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를 향한 뜻이 어디에 무엇에 있는지를 아빠는 지금도 계속 찾고 있어. 지금 아빠에게 보여주신 그 부분에서 아빠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고, 그리고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기도하면서 아빠에게도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한 달 동안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자양분 삼아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계획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다. 그래, 우리 내일 함께 보고 이후의 시간이 기대된다. 그래, 오늘 이제 아침 거의 일어났겠네. 이제 거기도 6시가 됐으니까. 그래, 오늘 하루 폴란드 생활 잘 마무리하고 내일 보도록 하자. 사랑한다.